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0일 주식 정리드리는 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곧 최근 공개된 7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통해 페드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된 가운데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선호한다는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 이외에 다양한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박힌 총재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일이 즉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방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죠.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아직까지는 속도 조절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25일 예정된 잭슨 홀 회의에서 파월 페드 의장의 연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자,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인상폭에 대한 코멘트를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이번 주 목요일이죠.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긴장감은 시장에서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0.77달러 플러스 0.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문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 확실히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도 경기 침체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50bp로 갈 것인가 75bp로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75bp가 되는 게 악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 확실히 있어요. 해서 폭락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락이 조금 더 나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났다? 그러면 시장이 좀 횡보해주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지금 요거 이렇게 두 개 나눠가지고 뭐 하나 나와가지고 시장이 예전처럼 대폭락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까지는 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치먼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할 것, 금리 인상 계속해서 이런 내용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현재 당국자들은 9월달 75bp 인상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하는 걸 봐서는 일단 우리는 50bp보다는 75bp 쪽으로 힘을 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75bp에 대한 가능성이 확 올라가고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50bp가 되면은 요때는 또 반등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 뭐 가능성적인 부분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75pp를 인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또 안 꺾이는 겁니다. 그냥 고점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또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꺾으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꺾이면은 그때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와 매파 연준 재확인하며 강세의 모습,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BNP 헤지펀드 뉴욕 증시 약세 베팅 기록적인 수준이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제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일단 가장 큰 뇌관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죠.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 중단이 지금 대략 3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일단 인플레이션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석유 가격이랑 곡물 가격이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가스 역시도 이 난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원자재이기 때문에 곧 겨울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쉽게 안 꺾이면은 금리 인상의 그 속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올해 겨울에 이 이슈가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뭐 가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까지도 이뤄지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일단 중국에 들어가 있는 투자들이 해외로 좀 많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엑싯 관련주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걸 첫 번째로 볼 수 있겠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이 자연 환경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쪽에 친환경 쪽으로 엮여 있는 한국 기업들 지금 보는 것도 아주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 중국 경제가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혹시나 얘네가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중국에서 이 특별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SOC 서해 간접 자본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한 5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쉽게 진행을 못 하는 건데, 자, 일단 만약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확 둔화가 된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걸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유통이랑 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목표 주가 상향 또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가운데 애플만큼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야, 이러면 애플 판매에 들어가는 이 밸류 체인들 있잖아요. 이게 체인들이 좀 엮여 있는 그 납품 하청 업체들, 한국에도 꽤 많은데, 이제 이런 데들의 주가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서 뭐 LX미콘 같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린다라는 거, 그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나 현재 영상이 어떤 게 업로드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꾸준하게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텔레그램 입장하시기 위해서 영상 소개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야, 미쳤죠? 그냥 미쳤습니다, 이거. 지금 시장이 다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런 날 올라갑니다. 이건 진짜 얘가 힘이 여기서 세게 있지 않는 이상 보기 힘든 그림인데, 대단하네요. 자, 그렇다면 그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 이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지 N자형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에서 N자형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자형 어떤 거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오는 뉴스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원자력 브랜드 평판 1등이 두산이었는데 이번에는 풍력까지도 두산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회사의 소프트 파워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금액에도 두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한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부분은 항상 두산이 맨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풍력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원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 사우디나 최근에 뭐 동유럽이나 별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 스텝인 SML 관련된 내용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류스켈 파워에 중요한 원전의 이제 부품 이런 거를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전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에너빌리티의 미래 먹거리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도 뭐 3일 동안 이 러시아에서 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다음도 가스 공급량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원전, 특히나 소형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향후에 커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수급도 한번 볼까요? 와, 미쳤습니다. 외국인, 기관, 뭐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사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횡보했을 때도 핵심이 뭐냐 하면, 자, 결국에 매도를 치는 사람은 개인들밖에 없다. 개인들의 물량은 빨리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비중과 기관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부분에서 횡보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얇아지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아, 그쵸. 돈이 계속 들어가면은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위에 이제 매도를 할 게 없다? 그럼 높은 가격에도 살려고 올라가려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차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고를 해보면 좋을지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5일선은 끝났고 11선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떨어질 때는 21선 지지겠지만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을 때는 11선을 맞닥뜨린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탈하고 회복 못하면 이렇게 빠지는 그림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여기서 지지 라인을 한번 생각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일단은 11선 떨어지는 거 말고 얘가 올라와서 맞닥뜨리는 거라면 여기 지지해주는지 봐라.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까지는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런데 만약에 횡보 꾸준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위치의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최근에 고점을 뚫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3,5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총정리를 한번 하게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 없이 11선이 올라와가지고 맞닥뜨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떨어지는 것 없이 지지한다? 그럼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그림 기대해봐도 매우 좋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은 21선 지지까지는 감안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최근에 만들어진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매물대 소화에 대한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3,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오늘 현재 상황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 다 빠질 때 올라가는 거 이게 진짜로 힘이 센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같이 기대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 1.4만 명 기념으로 준비 중인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으로도 좋은 내용들 많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